안녕하세요. KWBC 아나운서 양유진입니다. 여러분, 6월 25일부터 29일까지는 성적 공고 및 이의 신청 기간입니다. 성적을 확인하시고 재수강이나 계절학기를 계획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계절학기는 성적 증명서에 어떻게 표기되는지, 재수강을 하면 기존의 학점과 평점은 아예 사라지는 건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종강을 한 이 시점에서 알아보면 좋을 성적 관련 질문들에 대해 답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학점과 평점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학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업이수 단위를 뜻하는데요. 이번 학기에 18학점을 듣는다, 3학점짜리 수업을 듣는다고 말할 때 해당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적, 평점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이번 학기에 4.5학점을 받았다는 말은 4.5평점을 받았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학점은 삭제학점과 신청학점, 그리고 취득학점으로 구분됩니다. 삭제학점은 재수강으로 인해 삭제된 학점을 뜻하고, 신청학점과 취득학점은 성적 처리가 마감된 과목에 한해서만 합산되는 학점을 의미합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살펴보자면, 신청학점의 경우 삭제학점이 포함되며 학적부에 기재되는 사항이고, 취득학점은 삭제학점이 미포함되며 성적 증명서에 표기되는 학점입니다. 성적 증명서에는 학적 사항과 성적 내역, 평량 평점 등이 표기되는데요. 이와 같은 내용은 클래스의 수강 성적 조회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만약 F학점을 받은 과목을 다음 학기에 재수강해서 A+ 학점을 받았다면 성적 증명서에는 어떻게 표기될까요? 이런 경우 성적 증명서에는 A+ 학점과 재수강 여부만 표기됩니다. F학점을 받았을 시 해당 과목의 학점은 삭제되고 평점은 0점으로 산정되는데요. 이 과목을 재수강하면 기존의 학점 및 평점은 삭제학점으로 들어가고 재수강한 학점과 평점만이 성적 증명서에 반영됩니다. 여기서 추가 질문. 재수강은 총 몇 번 할 수 있으며 평점 몇 점부터 가능할까요? 정답은 총 8과목이 가능하며 한 과목당 2번의 재수강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수강의 기준은 평점 2.5점부터이며 재수강 시 평점 4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F학점의 경우 수강학점이 삭제되기 때문에 재수강 횟수에 카운트되지 않고 해당 과목을 재수강 시 평점 4.5점까지 가능합니다. 계절학기 성적은 패스 혹은 논패스로 반영된다? 정답은 맞습니다. 계절학기 수업도 정규학기와 동일하게 성적이 산출되긴 하지만 해당 평점은 전체 평량 평균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적증명서 상에는 패스 혹은 논패스로 반영되며 평점은 그 옆에 표기됩니다. 재수강을 계절학기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성적은 삭제학점이 되고 평점은 패스 혹은 논패스로 반영됩니다. 다음으로 성적증명서 발급 방법입니다. 먼저 온라인으로는 웹민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화도관 116호 증명 발급 창구 혹은 화도관 1층과 기념관 1층, 한울관 1층에 비치된 증명서 자동 발급기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방법은 학교 홈페이지 재증명 안내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성적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다음 학기 수강 계획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KWBC 아나운서 양유진이었습니다. 여러분, 6월 25일부터 29일까지는 성적 공고 및 이의 신청 기간입니다. 성적을 확인하시고 근데 눈이 너무 안녕하세요. KWBC 아나운서 윤서정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발표를 잘할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긴장하지 않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청중들 앞에서 긴장하지 않고 차분히 발표하는 방법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발표 잘하는 법 첫 번째, 흐름 외우기입니다. 발표를 준비할 때 이런 학생이 있습니다. 바로 처음 인사부터 감사합니다 마무리까지 대본을 쓰는 학생이죠. 그리고 열심히 그 대본을 암기합니다. 하지만 발표 중간에 대본 내용이 생각나지 않아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본 내용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암기해야 합니다.
발표 준비를 하기 전 종이를 펼쳐놓고 내가 발표해야 할 내용에 대한 구조도를 그려봅니다. 내가 그려놓은 구조도를 보면서 발표 흐름을 파악하고 흐름을 암기하는 것이 대본을 외우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기억에도 오래 남습니다. 예를 들어 K-팝의 성공 요인을 주제로 발표를 한다면 주제 선정 배경, 분석한 요인,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이렇게 세 가지 가지를 그리고 각 가지의 가지를 또 그려 넣어 첫 번째 요소, 두 번째 요소 등으로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죠. 이렇게 구조도를 그려본다면 더욱 쉽게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발표 잘하는 법 두 번째, 실전 연습을 반복하는 겁니다. 책상에 앉아서 여기가 발표장이다 라고 가정하고 노트북을 열어놓습니다. 이를 스크린이라고 생각하고 연습을 시작하는데요. 이때 노트북을 정면이 아니라 좌측이나 우측에 두고 말하는 것은 시선을 정면에 두고 연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비결을 들으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주장이 있습니다. 바로 자료를 여러 번 반복해서 봤어요인데요. 이는 바로 반복이 주는 효과입니다. 반복된 리허설을 통해 내가 어떤 부분에서 막히는지, 어떤 부분에 발화가 부족한지 스스로 점검하며 다시 외우는 것이죠. 그리고 실전 연습을 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요. 휴대폰 카메라로 내 모습을 녹화하거나 녹음기로 녹음을 해보는 겁니다. 이는 완성도 있는 발표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발표 잘하는 법 세 번째,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기입니다. 발표의 본질은요, 자신의 생각을 듣는 사람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전달하고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이렇게 앞을 보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마주보면서 진정성 있게 내용을 전달하면 됩니다. 떨리고 긴장되는데 어떻게 사람을 쳐다보나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들을 설득시키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발표한다면 훨씬 긴장감이 줄어들 겁니다. 이 밖에 광운대 학생상담센터에서도 발표 잘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위해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 잘하기 집단상담은요, 한 학기에 한 번, 정해진 기간인 8주 동안만 진행합니다.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집단상담을 검색하면 관련 공지사항과 온라인 신청 링크를 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발표 능력 향상을 위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자신감을 높이는 활동들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발표장에서 말을 잘하는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이야기해봤습니다. 많은 청중 앞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다면 더 자신감 있게 발표하고 나의 생각을 매력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연구해보는 것도 좋은 자원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KWBC 아나운서 윤서정입니다. 지난 5월 27일 세빛관 대강당에서 광운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탤런트 경연대회가 개최됐습니다. 광운대 국제기로팀과 광운선교회 글로벌 기독 학생회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KIFO의 두 곳이 주관하는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행사에는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다양한 국적의 광운대 소속 외국인 유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총 13팀이 경연에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각국의 전통적인 춤과 노래는 물론 K-팝에도 도전해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행사 중간에는 2번의 퀴즈 시간이 마련되어 관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의 장이 형성되었습니다. 공연 이후 시상식에서는 장려상 3팀, 우수상 2팀, 최우수상 1팀이 선정되었고 시상자와 더불어 행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기념 촬영을 하며 행사는 마무리됐습니다. 우리는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기회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번에 기회를 잡아서 여기서 용기를 내서 한번 했습니다. 이번 탤런트 경연대회는 우리 학교 외국인 유학생과 문화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과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자주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KWBC 이준석입니다.